예, 우리 생활 속의 과학적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금요일엔 과학이 옥보다 좋아. 이덕환의 금과옥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지만 폭염의 탈수 방지를 위해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올 초부터 웰빙 바람을 타고 수소수라는 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평소에 물을 자주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굉장히 네, 식사하기 전부터 마시기 시작해서 하루에 아마 거의 한 1~2리터 이상 마시는 거. 와, 진짜 많이 드시네요. 이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또 연예인들이 마셔서 수소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게 어떤 물이에요? 아, 정말 난처합니다. 이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광고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인기 연예인들이 뭐 텀블러라는 걸 들고 와서 이게 마시면 좋다, 수소가 들어있어서 좋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모양인데 요즘 왜 라돈 침대 때문에 아주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이 라돈 침대도 음이온이 몸에 좋다는 데서 시작한 겁니다. 이 수소수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몸에 좋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네. 전 우리 사회에서 좀 이런 것 좀 사라져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 온 겁니다. 아, 네. 왜 일본의 그 잘못된 부분만 이렇게 찾아다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슨 뭐 혈액형 분석, 바이오리듬 이런 거 다 일본에서 왔는데 근거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소수를 저는 사실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과산화수소수는 봤어도 수소수를 먹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게 지금 천연적으로 물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색다른 물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인공적으로 수소를 더 주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참 정체를 알기가 힘들어요. 우선 자연에 있는 물, 수돗물을 포함해서 생수를 포함해서 여기에는 수소라고 부르는 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수소 이온이 들어있는 경우는 있어도 수소 H2라고 부르는 수소는 들어있을 수가 없고요. 의도적으로 수소 기체를 물에다가 녹일 수는 있는데 녹여봤자 물 1리터에 1.6 밀리그램 정도가 녹아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도 살짝 온도를 높여주거나 뚜껑을 열어놓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물에다가 수소를 녹이기가 되게 힘든데 이 수소수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전기 코드를 꼽거나 아니면 그 건전지를 집어넣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건전지를 쓰거나 아니면 전기 코드를 꼽는 거는 전기 분해라는 방식으로 그 물 안에다가 수소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발생시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없는 거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거나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생성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정보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는데 과학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과학 상식으로는 그 마시는 물 속에다가 수소를 상당한 양을 넣을 수가 없어요. 원천 불가능한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한다는 게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신데 교수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게 수소차 있잖아요. 이게 원료로 이건 여기에 수소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무 상관없는 수소차는 거예요.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하거나 또는 천연가스를 분해를 시켜가지고 진짜 수소 기체를 만듭니다. 그 수소 기체를 연료통에다가 집어넣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수소수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수소를 물에다가 녹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수소가 사람의 생리작용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첫째 그 수소를 물속에다가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이거는 연력학이라는 과학 분야입니다. 그 일기압에서는 상온 일기압에서는 물 1리터에 1.6 밀리그램 이상의 수소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차를 끓여 마시면 좋다 그러는데 차를 끓이면 진짜 날아가 버려요. 진짜 그나마 들어있던 것도 다 날아가니까 이건 뭐 그 방법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물속에 수소가 설사 녹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소화기관을 통해 갖고 몸속에 흡수가 돼 가지고 몸속에서 생리작용에 관여할 가능성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이거는 엉터리 과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허황된 얘기인데 근데 뭔가 특수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면서 일반 생수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비싸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만드는 장치를 팔아요. 수소수를 파는 게 아니라 수소수를 만드는 장치를 팔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예, 장치. 이게 상술일까요? 근데 언제부터 수소수가 이렇게 생겨나고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거는 작년 여름쯤이었어요. 예.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네. 이게 음이온의 경우처럼 이게 사그러들지를 않고 계속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건지 전기분해라는 거는 순수한 깨끗한 물에서는 전기분해가 안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그냥 전기를 낭비하는 거지 그 수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예. 그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려면 거기다가 전해질이라고 하는 그 원래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네네. 근데 그걸 전기가 통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해질이라는 물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그 전해질은 그 지금 수소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걸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질 자체를. 그 전해질을 넣는다면은 그 전해질이 오히려 인체에 해를 줄 가능성이 많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런 얘기 제가 한번 주워 들었는데 이 활성산소가 몸에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알려지고 난 뒤에 이 수소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네. 활성산소라는 것은 이제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기관에서 잘못 만들어진 것이 바깥으로 잘못 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반드시 없애줘야 된다는 주장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고요. 그 활성산소가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우리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 원래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미토콘드리아 세포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를 수소를 이용해서 없앤다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그 확인된 바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역시 또 근거 없는 얘기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게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러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물속에 수소수를 만드는 장치에 들어있는 물에 수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억지로 전기 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 물질을 첨가한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라돈 침대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라돈 침대가 음이온이 나온다고 광고를 했는데요. 사실은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고 광고하는 그 침대를 확인을 해봤더니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음이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방사선이 나오는 거를 음이온이라고 엉터리로 광고를 한 거죠. 수소수도 수소만을 가지고는 아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이게 과연 다른 것이 없는지 이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해로운 물질을 더 검출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정부가 나서서 좀 알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작은 일본에서 그 수소를 어떻게 의학적으로 활용해 보자. 이런 정말 창의적인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의사의 연구 때문에 시작됐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주장이고 그 수소수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장난이죠. 이 일본의 그 오타 시게오라는 그 의사가 수소를 정말 의학적 용도로 활용해 보자고 하는 노력을 했었어요. 실제로 있긴 있군요. 근데 이거는 수소수가 아니고 수소 기체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세포 주에다가 실제로 수소 기체를 불어 넣어 봤더니 약간의 생리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논문이 한편 발표됐다고 해서 그게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거는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지 되고 사람한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단계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약간의 효과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활용할 만큼 그렇게
그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서 예. 사장이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들고 나와서 장사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휴대용 수소 흡입기가 있다는 얘기가 왜 그런지 이제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물뿐이 아니라 수소수 마스크팩, 뭐 수소수 화장품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제품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수소가 물 속에 잘 녹지도 않는 거를 네. 피부에다 발라놓으면은 금방 그 있던 수소도 날아가죠. 그러니까 전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고요. 아이, 참. 그 정말 우리가 수소가 우주에 가장 많이 있고 지구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우주에 많이 있는 거는 태양 같은 항성, 붙박이 별에 들어 있어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요. 예. 지구에 있는 수소는 전부 탄소, 질소, 산소하고 다 결합한 상태입니다. 예. 순수한 수소로 남아 있는 그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성이 커가지고 산소나 탄소나 수소에 질소에 달라붙으면 네. 안 떨어져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화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사실로부터 수소의 수소 기체의 생리적 효과는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합리적인 그 추정입니다. 예. 자, 그런데 교수님 산소는 어때요? 산소수, 뭐 산소 흡입기 이런 것들도 있던데. 그 한동안 뭐 산소 같은 사람 네. 이런 그 광고도 있고 카피가 그렇죠. 있었죠. 네. 굉장히 좋은 의미로 네. 소개가 되다가 요즘에는 또 활성산소가 나와서 또 나쁜 것처럼 얘기가 되고 네. 있는데 우리는 산소를 흡입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네. 동물입니다. 네. 산소가 꼭 있어야 되는데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어요. 예. 이게 19% 이하로 떨어지면 질식을 합니다. 근데 23%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산소 과다증으로 또 문제가 생겨요. 네. 산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한테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네. 너무 많이 마시면은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산소 때문에 그 생존의 위협을 받아서 네. 현기성 세균이라고 그래서 박테리아라고 해서 네. 산소가 없는 데를 찾아다니는 세균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적정한 양이 필요한 거다. 네. 그래서 산소 마스크나 산소 뭐 캔이나 네. 이런 것도 정말 피곤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걸 사용하는 건 좋은데요. 예. 그냥 함부로 쓰시다가는 예. 피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예, 진짜 명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물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예전에 80년대 육각수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온수, 파동수, 알칼리 환원수, 해양심층수, 게르마늄수 다 외우시네요. 이거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예. 사실은 우리의 물에 대한 그 환상은 예. 80년대에 시작된 게 아니라 동의보감에서 시작합니다. 예. 동의보감에 설상수도 있고요. 네. 뭐 진흙에 있는 뭐 예, 무슨 예. 뭐 이름이 제가 동의보감을 한번 찾아봤더니 한 30가지 정도의 물이 있어요. 예. 그게 다 효능이 다르다고 예. 소개가 돼 있습니다. 사실일 수가 없는 얘기죠. 그냥 그 정말 80년대에 그 육각수는 대단했었습니다. 예. 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정광무 씨라고 하는 소비자 단체를 하시던 분이 그 가전제품 회사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냉장고를 뜯어봐라. 네. 육각수 냉장고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뜯어봐라 네, 그랬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각수 냉장고가 우리 사회에서 한순간에 사라졌군요. 그 정광무 선생님의 노력 네.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암도 고쳐주고 뭐 치매도 고쳐주고 뭐 이런 엉터리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좀 그런 데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물은 깨끗한 물이 제일 좋고요. 뭐 특별히 맛이 좋은 물도 없고 저는 그냥 집에서 수돗물을 끓여서 먹습니다. 그냥 보리차를 만들어서 그냥 냉장고에다 넣었다 마시는데 저는 그냥 수돗물도 막 마십니다. 그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 환상도 가지고 있고 오해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물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깨끗한 물이 좋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진짜 명심해야 될 유익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환상과 오해를 깨라. 물에 대한 환상과 오해를 깨라. 함께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실 겁니다.